성과가 미흡한 직원과 그리고 유능한 직원에게 각자 다른 목표를 주고 있었는데 유능한 직원이 이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기준을 둬야 할까요? 대개 이제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주는 경우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직위냐 혹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역할과 책임의 난이도가 중요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조직에서 보면은 실무자들별로 역할과 책임을 이미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각자 수행하고 있는 역할 담당이 다 있죠. 이 역할에 따라서 기간별로 목표를 갖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표를 갖다가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역할에 있어서 기간별로 달성해야 될 목표 수준을 갖다가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년 대비 10% 향상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해야 될 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해당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실무자들 개개인별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혹은 달성해야 될 목표 수준들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하거나 혹은 가중치가 높은 업무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목표 수준 자체도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양적인 수준 자체도 높을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난이도가 있고 양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갖다가 부여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동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갖다 부여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학 공식처럼 입사 연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의 양을 똑같이 부여받아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역할과 수준이 다르면은 목표 수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상호 비교하는 것, 절대적 비교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과에 대한 보상이 평가와 승진만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성과가 좋아도 평가 점수는 낮거나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다른 동기부여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조직에서 일을 잘하게 되면은 성과가 높게 되면은 성과가 높은 것은 대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해마다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을 갖다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성과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역량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역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나 혹은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역량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개 이제 역량이 있는 사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조직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승진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상위 직위나 혹은 직책 보임의 카트라인을 갖다가 넘어서는 사람들은 대개 그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에 부합하거나 혹은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표현을 하거나, 특히 직책 수행자 같으면은 매니지먼트 역량이 있는 사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대개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승진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갖다가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금전적 보상을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예를 들면은 휴가를 준다든지 혹은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준다든지 혹은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한 다른 방법의 어떤 보상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CEO가 직접 성과 관리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근데 결국 평가 대상자에서 중간 관리자 그리고 CEO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가 왜곡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이제 회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CEO들이 성과 관리해야 되는 것은 회사 단위의 성과 관리죠.
그래서 CEO들은 대개 뭐 회사의 사장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하위 조직이 대개 본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들에 대한 성과 평가, 성과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부장 같으면은 하위 조직들이 대개 팀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본부장들은 대개 팀장들에 대한 성과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테면은 뭐 실무자들이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한 것을 팀장이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본부장이 다시 2차 평가를 하고,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항상 그 성과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고 전략을 코칭하는 1차 평가자인, 즉 업무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는 팀장이 최종 평가자가 되어야지 2차 평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성과 평가에 대해 가지고서 임원이나 혹은 뭐 작은 조직 같은 경우 CEO가 3차 평가를 한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차 평가로 끝내는 것이 맞고, 다만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해당 당사자가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얼마만큼 부여하느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팀장의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임원의 평가가 다를 수 있고, CEO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창의성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마다 하위 조직의 구성원들이 뭐 차장급이다. 그럼 차장급이 예를 들면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역량 항목에 대해서 팀장이 볼 때는 창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거는 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평가자인 임원이 보기에는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 이유는 하고 또 객관적인 근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또 CEO가 바라볼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역량에 대한 가치평가, 즉 사람의 자질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과 평가에 대한, 즉 일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업무를 지시한 팀장이 1차 평가가 종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